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도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자세한 공시 살펴보기 전에 12시 구간 지나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이 지난주 월요일에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반기 리뷰와 더불어서 또 미국의 7월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그래도 이번 주 첫 거래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는 1.13% 상승한 2,61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살펴보면은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전장에 비해서 매수 규모를 키워나가는 가운데 외국인은 1,057억 원, 기관은 570억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 살펴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반도체 투톱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대 넘게 움직이면서 현재 18만 원 선에 도달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의 흐름도 오늘은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대 오르면서 3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자동차 수출액 역시도 수출 비중 2위를 기록하면서 오늘 현대차도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블랙 먼데이를 오늘 다 회복한 모습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1.15% 상승하며 7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가 오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16% 상승하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9%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들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 2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78%, 0.22%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0.99% 상승하며 3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돌아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구에 맞춰서 또 그 니즈를 충족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AI도 그렇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이 신약 개발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자라면은 우리 또 미에 대한 열망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K-뷰티 또 색조뿐만 아니라 뭐 기초 스킨케어 또 선크림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는 이 북미 시장에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에 맞춰서 화장품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이 화장품 OEM 기업이죠. 한국콜마의 2분기 실적 공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602억 원, 영업이익 71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9%, 28.86% 증가한 수치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국콜마의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1조 2,351억 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1,0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2분기 당기순이익은 약 452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6%가량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좀 미국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실적이 좀 더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콜마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실적을 거두어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따르면은 이 인디 브랜드의 해외 수출 물량 확대와 또 선크림 제품의 실적 호조가 전체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수출 부분부터 살펴보자면은요. 지난해만 해도 이 캐나다 매출이 미국에 비해서 많았지만 올해에는 규모가 역전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ODM 고객이 리뉴얼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가동률이 상승을 한 건데요. 이 미국 콜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1% 늘어난 1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에서도 적자폭을 12억 원 줄이면서 영업 손실은 2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매출은 1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줄어든 걸로 나타났고요. 또 영업이익 역시 적자 전환을 해서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분기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름철 선크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347억 원에서 442억 원으로 27.6%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2,544억 원에서 2,970억 원으로 16.7%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콜마의 국내 선크림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7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동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선 제품의 수출 수요 역시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생산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실적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 한국콜마의 2분기 캐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를 했습니다. 오는 4분기 세종 1공장의 증설을 앞둔 만큼 생산 능력의 추가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또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자회사인 이 HK 이노엔 그리고 연후의 호실적도 이번 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는데요. 자회사 HK 이노엔도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과 또 순환기, 당뇨 및 수액 등 전문 의약품 전체 품목이 성장을 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HK 이노엔의 2분기 매출액은 2,193억 원, 영업이익은 243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와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 연우는 인디 브랜드와의 거래가 늘면서 2분기 매출액은 740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17% 늘어난 수준이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향 금형 확보와 또 생산 설비 개선으로 하반기 손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 HK 이노엔과 연우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의 매출은 좀 안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법인인 이 무석콜마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527억 원, 영업이익은 27% 줄어든 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선 제품을 중심으로 이 현지 브랜드 고객을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석콜마의 선 제품 전체 고객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우리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막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북미 시장에서의 화장품 매출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 미국 증시에서도 이 저가형 제품으로 이 10대들의 최선 화장품 브랜드로 꼽히는 이 엘프 뷰티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이 엘프 뷰티의 인기도 고물가로 인해서 이 가성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카드 대출이나 또 연체율이 높아져서 미국에서도 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난달 화장품의 지역별 수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미국이 전월비로는 9%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73%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 화장품이 89% 증가를 했고요. 색조 화장품이 111%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영업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환율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수익성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잘 나온 만큼 하반기 실적이나 전망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증권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한국콜마의 올해 매출이 약 2.5조 원,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이 15% 증가를 하고 또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도 8%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콜마의 국내외 ODM 사업과 용기 사업 그리고 자회사인 HK 이노엔의 매출이 모두 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ODM 사업이 회사 전체 성장을 이끌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ODM 매출은 23%, 해외 ODM 매출은 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국내 ODM 사업이 성장하는 이유로는 시즌과 관계없이 꾸준히 주문이 들어온다는 점이고요. 또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데다가 국내외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해서 영업 활동이 확대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국콜마는 2024년까지 국내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30%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용기 사업은 17%, 또 HK 이노엔의 매출도 1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기 사업은 올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미 시장 생산이 회복이 되면서 점차 좋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2024년부터 기존 생산에 활용되지 않았던 콜마 UX와 콜마스크의 화장품 공장 설비를 활용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최대 생산 능력으로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시 캐파를 1억 개를 추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K뷰티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른 고객사 수주 증가와 더불어서 연후에 미국 대량 수주가 3월부터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초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콜마의 2분기 실적과 수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죠. 이 실리콘투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서 향후 화장품 섹터의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공시 살펴봐야겠죠? 네, 지금 방금 이게 한국콜마 K뷰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정도로 K뷰티, K식품이 좀 활성화가 된 것은 이 K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수출이 있기까지 아무래도 저는 K팝이 대세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K 아이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요. K-팝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이돌이기도 했고요. 오. 네, 그리고 또 제가 운전할 때 특히나 아이돌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이돌의 그런 아이돌이 주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칼군무라고 하죠.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인기 굉장히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세븐틴, 또 프로미스 라인, 르세라핌,
TWS 등 정말 멋진 K-팝 아이돌의 소속사 하이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터운 팬층과 또 전 세계 인기를 받고 있는 K-스타들 덕분에 엔터테인먼트 테마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오르려나 싶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해주려나 싶었는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엔터주의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폭락장이었었죠. 그때 5%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지난 7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장중에 10%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전 거래일에는요. 6%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그 강세가 하루 만에 끝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0.06% 상승하며 17만 2,3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이브가 2분기 방탄소년단 부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개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영업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6,4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4%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은 음반원을 포함해서 직접 참여한 매출이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4,239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K-팝 시장의 전반에 앨범 판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 앨범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보인 건데요. 직접 참여형 매출이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직접 참여형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음반원의 매출은요. 2분기 2,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이 상반기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의 앨범은 국내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요. 전체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1,5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는데요. 음반뿐만이 아니라 음원 부문에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림한 이 K-팝 상위 10개의 곡 중에서 보니까요. 8개의 곡이 하이브 아티스트의 음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의 활약은요. 각종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빌보드 핫100에 5곡, 또 빌보드 200에는 12개의 앨범이 차트인했습니다. 또한 이 미국 내에서는 앨범 판매량이 탑10에 또 3팀이 랭크가 됐는데요. 세계 제2의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도요. 오리콘 차트 상반기의 앨범 랭크에 5팀이 우리나라 그룹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빌보드 핫 100에 5곡, 그리고 빌보드 200에 뭐 12곡이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좀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슈퍼팬의 그 플랫폼 위버스는요. 핵심 성과 지표 역시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과 또 친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팬 활동을 통한 배지 모으기도 있고요. 또 아티스트와 프라이빗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실시간 라이브뿐만이 아니라 이 콘서트 생중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팬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평균 위버스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전분기 대비해서 4% 성장했습니다. 약 9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뿐만이 아니라 위버스의 입점 아티스트 수가 굉장히 증가한 것은 또 이용자 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 진의 저녁뿐만이 아니라 이 방탄소년단 2024 페스타를 기념해서 많은 팬들이 또 위버스를 재방문을 했는데요. 6월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위버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위버스 DM이 점차 활성화가 되면서 위버스 내에서 디지털 재화인 젤리 충전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금 사용자당 평균 금액과 또 결제 금액 또한 굉장히 많이 동반 상승했다라고도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분기에 위버스에서 발생한 총 결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요. 서비스 론칭 이래 굉장히 많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4분기에는요, 위버스 구독형 멤버스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멤버스와는 달리 또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티스트별로 다양한 가격과 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이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는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차트에도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플랫폼도 이렇게 굉장히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공시에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점이 좀 문제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50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영업이익 감소는요, 다양한 신산업의 이 본격 론칭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인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좀 확대된다는 점이 영향이 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한 이 퍼블리싱 게임 별이 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을 보니까요. 초기 마케팅 비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6월에는요. 크리에이터 팬덤 플랫폼 디어스를 오픈한 이 바이너리 코리아 그리고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목소리 변환 서비스 시프트를 출시한 슈퍼톤 그리고 하이브 라틴 법인인 이 신규 사업 부문에서도 발생하는 영업비 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총 250억 원 가량이 반영이 되면서 좀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게임 관련된 비용을 보니까요. 현재 2분기에 모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큰 타이틀은 없어서 이 정도의 규모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요. 이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이 잡혀 있습니다.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상반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보니까요. 먼저 방탄소년단 진이 솔로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븐틴은 이 새로운 앨범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월드 투어를 통해 또 전 세계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또 엔하이픈은 데뷔 이래 처음으로 더시티로 개최되는 이 자카르타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고 일본 2개의 도시에서 앵콜 공연까지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르세라핌은 오는 30일에 그 미니 4집 크레이지로 컴백할 계획이고요. 이어서 뉴진스는요. 내년에 월드 투어를 통해서 좀 글로벌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 역시나 더욱더 좀 하반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이렇게 좀 굵직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부재하다 이러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반기에는 좀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엔터주들도 함께 좀 선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서 2개의 공시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공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다른 공시는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6일 공이사회를 통해서 게임 자회사 하이브 IM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174억 5,800만 원을 출자해서 하이브 IM 전환 우선주 12,228주를 받습니다. 이 출자일은요 9월 6일입니다. 이 하이브 IM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게임 퍼블리싱과 개발 부문에서 다각화를 이룰 예정인데요. 종합게임사로의 역량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까지 펼쳐집니다. 이 투자금을 보니까요. 게임 퍼블리싱 이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고 자체 게임 개발의 경쟁력을 좀 한층 업그레이드하면서 집중적으로 좀 활용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서 하이브 IM은요. 리듬 하이브와 또 BTS가 제작한 인더섬 위드 BTS를 선보이면서 이 게임 시장에 좀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코빌의 오즈 리라이트와 또 플린트의 별이 되어라 2, 이 퍼블리싱 계약까지 마치면서 좀 연달아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게임의 퍼블리싱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급속도로 확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총 320억 원 규모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이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내부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퍼블리싱 게임에도 확대하면서 게임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고요. 또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의 도약까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IM 이렇게 유상 증자를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만큼 또 이 게임주들의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이번에 좀 영업 실적에서도 아쉬운 흐름 나타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음주운전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휴먼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요동치는 파도였는데요. 이 방탄소년단 멤버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에 이 방시혁 의장의 구설수까지 생기면서 좀 악재가 격격히 쌓인 모습입니다. 앞서 어도어 미니짐 대표와의 갈등까지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가들은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3분기 실적 반등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라며 4분기부터 이런 악재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기획사들의 비중 확대와 최선 호주를 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1만 5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대신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원가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또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하지만 이 위버스 멤버십 구독형 서비스의 성장이 확인이 된다면 그래도 모멘텀이 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3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컨센서스 하회와 게임 등 이 신산업들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손실을 냈다는 점을 좀 꼽았는데요.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의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4분기는 돼야 이 하이브가 본격적인 실적 반등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하반기에 좀 아티스트들의 공연들과 또 앨범들이 잡힌 만큼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하이브 주가 하락은 이런 내부적인 인적 문제와 또 중국에 판매되는 앨범이 좀 감소세를 따인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적인 문제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크로 영향까지 모두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4분기부터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좀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남은 리스크, 좀 일적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해서도 내년 1월에는 민희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일이기도 합니다. 늦어도 이 4분기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더 높은 건데요. BTS의 완전체 활동도 예상되는 2026년에는요. 예상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 내외이며 이 목표 시가총액은 13조 원에서 15조 원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엔터주들의 좀 콧노래가 들리는 날이 하루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하이브의 또 증권가의 엇갈린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한국콜마와 하이브의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602억 원, 영업이익 71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9%, 28.86% 증가한 수치인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국콜마의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1조 2,351억 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1,0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미국향 수출 증가와 썬 제품의 매출 호조,
자회사들의 실적 증가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국내외 ODM 사업 성장과 캐파 확대로 인해 올해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51%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공시 요약입니다. 2024년 2분기에 연결 기준 6,40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509억 원으로 같은 기간 37.4% 감소했습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은 음반원을 포함한 직접 참여형 매출이 견인했는데요. 4,239억 원의 매출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K-팝 시장 전반에 앨범 판매 감소세에도 하이브 소속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 앨범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직접 참여형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직접 참여형 매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반원의 매출로 2분기 2,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하이브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게임 자회사 하이브 IM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174억 5,800만 원을 출자해 하이브 IM 전환 우선주를 받습니다. 출자일은 9월 6일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기업 관련한 공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소모품 수요까지 함께 오르면서 매출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보톡스나 이러한 필러와 같은 시술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톨리눔 톡신 제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휴젤, 지난 2022년 상장 폐지설과 관련한 공시에 대해서 재공시된 바가 있어서 이 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난 2022년 7월 블룸버그 통신은 사모펀드 CBC그룹이 휴젤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젤을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이후 홍콩에서 재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이 이 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일로 휴젤은 상장 폐지 계획에 대해 최대 주주로부터 당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거나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휴젤 관계자는 이 상장 폐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확정된 시한이 없다면서 이 긍정과 부정이 아닌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CBC그룹이 휴젤을 인수하고 이런 한국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나온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먼저 해외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 자진 상장 폐지를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또 장기적으로 국내 우량 기업이 해외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자진 상장 폐지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전형적인 자진 상장 폐지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하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CBC그룹이 휴젤 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은 블룸버그의 정보를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CBC그룹이 이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장 폐지는 좀 썰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영향이 끼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자금 측면에서 굉장히 큰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CBC그룹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로 휴젤의 최대 주주인 다국적 컨소시엄 아프로디테 홀딩스의 공동 최대 주주 중 하나인데요. CBC그룹은 휴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GS그룹과 또 중동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들 연합은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를 통해서 휴젤 지분 43.24%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통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CBC그룹이 휴젤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액 주주의 지분, 현재 알려진 바로는 44.54%를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자금은 현재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CBC그룹은 상장 폐지에 앞서서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다발라 그리고 GS, IMM 인베스트먼트 연합 간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마련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 만큼 이 수출하거나 또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자부 측은 협의만 제대로 된다면 외국 기업의 인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입장인데요. 이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다 막지는 않는다면서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조항들을 설치해야만 인수를 허가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초 약속했던 보호 조치 부분들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술 유출 방지라는 정말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도 나왔다고요? 네, 요즘 계속해서 화장품 또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휴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95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6% 증가한 42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의 영향 역시나 좀 해외 매출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이번 휴젤의 호실적에는 수출 확대에 영향이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톡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톡신 매출이 전년 대비 62% 성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필러 매출 역시 중국과 비주류 국가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23.1% 성장을 하는 등 수출이 전체 외형 성장세를 견인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교보증권에서는 휴젤이 판관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 확대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휴젤은 이 보톨리눔 톡신 제재의 균주 절치와 관련해서 메디톡스와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휴젤은 기대했던 대로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결정에서 승소를 하면서
하면서 균주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했다고 밝혔고요. 또 기존에는 분기당 35억에서 40억 원이 인식되던 이러한 소송 관련 비용도 2분기에는 20억 원 이하로 잡히는 등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송을 통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예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이 비용 절감에 또 함께 기여하면서 이런 실적까지도 기여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의 전망 좀 좋다고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증권가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중국향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3분기에도 톡신 아태 지역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북미와 남미 매출은 35% 줄어든 7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 상승으로 고평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있지만은 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 내년 PER이 18.8배에 불과한 상태라면서 목표 주가 35만 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휴젤은 지난 7월이죠. 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 톡신 파트너사인 베네브와 손잡고 영업과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에 미국에 출시된 톡신 제품인 레반스의 닥시피는요, 이 출시 후에 첫 4분기 동안 우리 돈으로 약 977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면서 향후 이 미국 톡신 파트너사인 베네브의 성과에 주목을 해보자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24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3,697억 원, 3,6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5% 상승한 1,49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가장 많은 국가 출하 승인 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휴젤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또 향후 매출을 가늠하는 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휴젤의 기업 공시 2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시로 이어가 봐야겠죠?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앞서 이렇게 보톡스, 필러 관련된 휴젤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K-뷰티 관심이 많은 만큼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라고 한다면은 또 이 국내 미용 의료 초음파 장비 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클래시스 어떤 공시가 있었을까요? 네, 클래시스 고강도 집속 초음파 미용기기 제조 기업입니다. 이 피부 윤곽을 좀 개선을 해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인 슈링크와 또 피부 탄력을 높이는 장비 볼륨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살펴보시죠. 네, 클래시스가 올해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587억 원, 영업이익은 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짓게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입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한 1,091억 원,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577억 원으로 이 국내와 해외 모두 장비, 소모품, 홈케어 전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도 52.9%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고마진 제품 판매 급증과 함께 지속적인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이 원가 절감 활동으로 이익률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력 국가 중에 태국의 또 가파른 성장이 눈에 띕니다. 이 클래시스의 태국향 수출은 2021년 약 16억 원에서 2023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2년 사이에 6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만에는요, 작년 연간 매출액을 웃돌았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여한 주역은 미용 의료기기 장비 매출 성장인데요. 클래시스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핵심 플랫폼인 이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륨어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브라질과 대만 또 스페인 등 이 슈링크 유니버스 판매 호조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슈링크 유니버스 또 볼륨어의 판매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모품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2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주요 플랫폼의 설치 대수 증가와 시술 인지도 확대, 또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소모품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슈링크 유니버스 시술 확대와 또 볼륨어 소모품 판매 증가에 따라서 9개, 또 9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분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에 따르면 슈링크 시리즈에 이어서 볼륨어의 성장에 따라서 새로운 카트리지 또 팀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볼륨어는요, 국내에서만 누적 판매 대수가 500대를 넘어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누적 판매 대수가 1000대를 돌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볼륨어 팁 매출도 이 매분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연간 또 1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지난 6월에 새로운 앰베서더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현인데요. 이 배우 김수현을 선정한 이후에 지난달 브랜드 계약까지 마치면서 태국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을 향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팬 미팅을 통해서 뜨거운 인기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륨어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를 또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슈링크에 이어서 이 볼륨업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1000대, 그리고 올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까지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성장세인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태국 시장이나 뭐 브라질 이러한 곳뿐만 아니라 또 미국 진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외 70여 개의 또 매출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클래시스이니만큼 미용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미용 시장의 4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데요. 이 클래시스가 미국에서 일정 시장 지위를 확보한다면 추후에는 더 큰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주파 장비 볼륨어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매출 2천억 원 규모의 미국 의료기기 또 미용 제품 유통기업인 카트레사 에스테틱과 함께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달 본 계약을 끝내고 오는 10월에 현지 출시 행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또 4분기 중에는요, 볼륨어 판매에 나서게 되는데요. 우선 피부과 주요 의료진을 대상으로 판매와 평가를 진행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피부 클리닉에서 본격적으로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클래시스와 MOU를 한 이 에스테틱은요, 미국과 또 캐나다 전 지역에서 미용 의료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업계 3위를 차지한 만큼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인데요. 최근 5년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48%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장비 관련 소모품 판매를 홍보하는 팀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클래시스의 현지 소모품 판매 역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클래시스는 이 고주파 장비 볼륨어의 미국 출시를 위해서 지난 4월에는 FDA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지난 11월에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미용기기인 사이저에 대해서 이 FDA 승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사이저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복부 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뭐 업무 협약이라든지 또 FDA 허가까지 이렇게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 진출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또 클래시스의 해외 매출 상위 5위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현지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 올해부터 일본에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의 공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7월 블룸버그 통신은 사모포든 CBC그룹이 휴재를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재를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이후 홍콩에서 재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이 이 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일로 휴재는 현재까지 9차례 공시를 통해 상장 폐지 계획에 대해 최재 주주로부터 당사의 지배 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 공시 요약입니다. 클래시스가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587억 원, 영업이익은 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짓게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인데요.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577억 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